자, 오늘은 현대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번, 2번, 3번 이런 건 안 봐도 되겠지? 4번부터 볼게. 문제 없지? 자, 4번. 항상 등호 나오면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를 보라고 했지? 자,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왜 아니야?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등식이 성립하진 않잖아. 이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치? 이거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이거 몇 번 당했지 수업 시간에? 왜냐면 여기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하지는 않잖아. 일례로 x에 0, y에 0을 집어넣는다면 0은 1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겠지. 그러면 내가 xy에 대한 방정식이기도 하고 abc에 대한 방정식이기도 하잖아.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방정식이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뭐만 가능해? 근을 대입하는 것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솔루션 1은 뭐 하는 거야? 근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잖아. 문제에 주어진 조건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근만 대입할 수 있으니까 x에 0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c는 1 될 것이고, 반대로 x에 1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a도 1 될 것이고, x에 2분의 1, y에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a 더하기 4분의 1 b 더하기 4분의 1 c.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b는 몇 되겠어?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b, c의 곱은 이거 곱하니까 3번이 된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y 대신에 1-x를 어디다가 대입해버리면, 이 식에다가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의 1-x 그 다음에 더하기 c의 1-x의 제곱은 1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식은 뭐가 돼? x의 항등식이 되겠지. 그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y 대신에 1-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 되니까 항상 성립하게 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 있겠지?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건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을게. 다들 할 줄 알지? 그러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풀면 돼? 얘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양쪽에 저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싫으니까 한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서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 충분 조건 써보는 건 좋겠지. 그러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얘가 0보다 작다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1-8a가 0보다 작다니까 8a가 21보다 크다. a는 8분의 21보다 크다니까 최소값은 3 되겠네. 맞지? 그럼 넘어갈게. 자, 문제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유리수 mn에 대해서 중근을 가진대. 유리수라는 조건은 중요한 조건이겠지? 그러면 중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n이랑 구분하고 싶은데 그지? 마이너스 2루트 7 플러스 m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m 제곱 플러스 7 빼기 n 플러스 2m 마이너스 2의 루트 7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무슨 조건 때문에? mn이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니까 무리식의 상등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 항상 미지수의 개수, 식의 수는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미지수가 2개니까 식도 2개 이상을 얻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사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얻으면 식이 하나인 걸 얻는 건데 뭐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식의 수가 늘어난다. 어떻게? 하나, 둘. 그럼 뭐 계산만 하면 되겠지? m은 1일 것이고 m을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은 8 되니까 합은 9가 되겠네. 됐니? 넘어갑시다. 자, 7번 각 모서리의 길이가 x, y, e, z래. 그러면 이거 헷갈릴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고 모서리는 4개씩 있으니까 이거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356이다. 그러면 건널비와 부피의 합이라는 건 뭐야? 부피는 이거 되겠지? 우리 이런 식으로 치안에서 하는 거 데일리 테스트 뜰 때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냥 곱셈 공식 우당탕탕 써서 풀어 제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10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2니까 얘의 제곱은 이게 될 테니 100은 32 더하기 2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 대냐? 계산해보면 얘가 34 된다는 거 알겠네. 이건 별로 문제 없지? 그러면 얘는 2배니까 몇 되겠어? 68 된다는 거 알겠네. 됐지?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요거를 좀 줄일까? 그냥 얘만 작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방금 전에 구해낸 거 얘 이용하면 되겠지? 얘랑 엮을 수 있는 게 보이잖아? 얘도 곱셈 공식을 써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4의 제곱은 어떻게 돼? 900 더하기 120의 2배 240 더하기 16이고 얘는 356이니까 갖다 붙일게. 거기다가 얘는 몇이야? 1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빼면 여기 100일 거고 이렇게 빼면 여기 800이니까 A, B, C는 40 되겠지. 그래서 얘 대신에 40 집어넣으면
68 더하기 42니까 답은 108 되겠다. 7번 치고는 조금 복잡한 느낌은 있지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지.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갈게. 자,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3x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의 점 어쩌고 저쩌고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까 내가 읽지는 않을게. 그러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네니까 뭐 약간 기울기가 1인 것처럼 그렸지만 그냥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 구하는 거냐면 지금 이 빗금친 부분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 구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지?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연립방정식부터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12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도형의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지?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이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말이잖아. 동시에 할 거야?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씩 하라고. 그러면 x를 먼저 고정하는 게 쉬워? y를 먼저 고정하는 게 쉬워? 뭐가 쉬워? x를 먼저 고정하는 게 쉽겠지. 왜? 지금 둘 다 함수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유일하게 대응되기 때문에 x를 고정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y를 고정해서 x값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x가 마이너스 1인 거는 경계 말고는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x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0,0이고 여기 0, 마이너스 2니까 사이에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한 개. 어디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구나. 잘못 그렸구나. 좋은 지적이야. 그래 오늘 잘 보라니까. 그러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왜 그러면 0에서 4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 1, 2, 3 3개잖아.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는 1,3이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5개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2인 걸 세면 어떻게 돼? 여기는 2,0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6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5개 되겠지 또? 근데 x가 3인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3,9고 여기는 3 집어넣으면 3,5잖아? 그럼 되는 건 5와 9 사이니까 6, 7, 8 이렇게 해서 3개 되겠지? x가 4인 건 교점밖에 없는데 경계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빼버려야겠지? 답은 요걸 더한 거니까 16이 되겠다. 됐니? 전혀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차근차근 하기만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
자, 9번. 두 복소수 G1, G2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 그랬을 때 G2 곱하기 G2바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뭐 조건 써보면 되겠지? 뭐 가조건은 별로 쓸 게 없고 지금 상태에서 나조건을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가 1이면 말이 안 되지. B제곱이 10이니까 A가 2면 B가 3이고 A가 3이면 B가 2인 거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럼 경우가 두 개나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박스 쳐놓을까? 다조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D의 제곱이 74 이렇게 됐잖아. 그럼 뭘 가지고 나눠야 되겠어? A가 2이고 B가 3인 경우하고 그 반대인 경우하고 나눠서 풀어야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C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D 플러스 3의 제곱이 74잖아? 그럼 이거 74가 되는 거 제곱수 더하기 두 개 더해서 74 되는 거 뭐밖에 없지? 오로지 이거 다 해보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지? 그러면 얘가 5이고 얘가 7이면 이거나 반대가 되면 얘가 7이면 이거고 얘가 5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따지면 어떻게 돼?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 3이랑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아까랑 똑같은데 역할만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C가 4고 D가 3이거나 또는 어떻게 나오겠어? C가 2고 D가 5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얘의 값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25 될 거고 두 번째 경우 하면 29 되겠지? 얘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겠잖아. 25가 하나 29겠지? 그러면 답은 25 아니면 29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29라고 하면 되겠네. 됐니? 별로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갈게. 창준이 이해됐어? 넘어가도 되지? 자, 10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자, 모르는 걸 문자로 나야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여기 봐.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조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라고 했잖아. 몫은 모르면 문자. 얘도 문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사실 이거 가지고 못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인수정리 써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얘는 최계가 1이라고 했으니 4차 맞춰주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해됐니?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미지수가 몇 개? 2개잖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이상 필요하지. 어디서 식을 얻어낼 거야? 이거 하나도 안 썼잖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쓸 필요가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치 대입 개수 비교 가능할 텐데 왜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식 두 개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니까 f-1은 3 되겠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니까 f1도 3 되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대입하는 순간 식이 두 개 만들어지면서 끝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에 a-1 플러스 k가 3 이렇게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연방이고 미지수 소거하는 게 핵심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서 k 없애는 게 좋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8a 플러스 16이 0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k는 마이너스 9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이 녀석을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f3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1 빼기 9니까 답은 11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된다. 그래서 다음 식의 나눗셈은 항상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쓰라는 거. 다음 식에서 계산이 복잡한 거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인수정리라는 거 알지? 그거 이용하면 한 번에 차수 확 낮춰서 미지수가 AK밖에 안 남잖아.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이상 얻어내면 되겠지? 나 조건 안 썼으니까 그냥 A는 BQ 플러스 R에서 수치 대입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겠지? 정리해라. 답이 맞았더라도 복잡하게 풀었다면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갑시다. 자, 11번. 또 이 문제 또 나왔지. 이거 뭐야? 제한된 범위. 대놓고 2차 함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겠지? 자, 그러면 케이스 1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는 경우야? 이런 경우겠지?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애잖아.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좌우가 어찌 되든지 간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어차피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는 2가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은 범위로 나오고 b의 값은 유일하게 결정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됐니?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에 부정을 하면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요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가 3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2에서부터 3까지는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3에서의 값이 최대값이겠지? 그러면 F3이 최대니까 이걸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니? B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 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의 값은 어떻게 구해?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의 최소값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는 것 때문에 어렵지.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게 없잖아.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야겠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때 뭐가 필요해? 등식이 필요하잖아. 얘를 이용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어? b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양변에 a를 더해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 그러면 빼기 4분의 49 해야 되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나? 맞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공간이 너무 부족하네. 이거 좀 깨끗한 종이에다 풀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우씨 이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원하는 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니까 얘의 최소값은 꼭지점에 좌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야? 지금 이 케이스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케이스니까 마이너스 3 여기에 있을 거고 요렇게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5 되겠지? 그래서 케이스 2에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다. 그러면 케이스 1도 처리하고 갈까? 케이스 1에서는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이상이다가 됐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만약에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후보로 나온 이상 더 작은 게 보기 없어서 답은 1번이라고 골라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 문제 오류가 아니라면.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케이스 해보면 어때? 이 케이스는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은 케이스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이고 2보다 작으니까 2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최대값이 f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여서 최대 최소를 계산하기 어려운 거였으니까 하나 줄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b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니까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 얘는 요렇게 그려놓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 될 거고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소값이라는 거 알겠네? 그럼 얘는 4분의 25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2 위치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게 나왔어. 이상한 소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오늘 특히 잘 감시해. 완전 이상한 소리를 했네.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고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니까 요 범위잖아? 그럼 사실 얘는 마이너스 2일 때보다 크다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에라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밖에 모르겠네. 그지? 왜 그러냐면 요렇게 됐고 꼭지점 저긴데 여기가 마이너스 2여서 요렇게 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최소값이 나오지는 않거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0보다 큰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상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맞겠지? 이해됐니? 정리해라.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지? 손이 너 풀어놨어? 시간이 없었어? 내가 너무 파일 늦게 줬나? 이거 학교에서 풀고 했는데 예스 잤어요. 그냥 안 했다는 소리잖아. 지난번에도 뭐 쉬는 시간에 풀겠다 막 이러고 쉬는 시간에 쉬었다며. 아침에 근데 파일 안 된다. 내가 이번에 정신이 없었어. 그럼 미안. 파일 좀 늦게 보냈지. 선생님. 목요일날 시험지 있잖아요. 어? 목요일날 시험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지 있잖아요. 안 볼 거야 시험. 데일리 테스트 오늘까지. 왜 그러면 새로운 걸 계속 쌓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걸 복습하는 게 아마 내 생각에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5시에 와서 그냥 자습 질문해. 저 목요일날 못 오는. 왜? 아 너 시험. 아 그래 뭐 모르는 거 할 수 없지. 시험이나 잘 보고 와. 실수하지 말고. 너 목요일날 너 시험인데 학교에서 쉬었어? 야 진짜. 어제 밤까지 미스. 알았어. 넘어가도 되겠지? 자 12번 이거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나? 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문제 분석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가와 P도 충분 조건인 걸 쓰면 어떻게 돼? P2 곱하기 P3가 0이잖아.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이 얘기는 P2가 0이거나 또는 P3가 0인 걸 의미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이용하면 어때?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P의 0 곱하기 P의 0-5가 0 되지? 그 다음에 5 집어넣어도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어? 4 잘 감시해야지. 5를 집어넣으면
x 빼기 1이니까 4가 되지. 잘 감시하십시오. 좋아, 지금까지 잘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 거야? 케이스를 당연히 나눠야겠지. 이때 px는 2차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무작정 많기만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케이스 1 뭐 가지고 경우 나눌 거야? P2랑 P3 용되는 경우 각각 나누는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걸로 나누지? 그냥 0 되는 걸 찾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 다항식이고 함수값이 0 되는 걸 찾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사전식 배열하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 그러면 얘는 P2는 0이고 P3가 0이 아닌 경우 케이스 3 P2는 0이 아니고 P3가 0인 경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케이스 1부터 처리해보자. 자,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더 이상 0 되는 거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얘는 P0도 0이 아니고 당연히 P4도 0이 아니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식이 만족은 돼야 되니까 P0은 P4는 5겠지. 그러면 벌써 문제가 일어났잖아. 이게 2차기 때문에 대칭축이 어떻게 돼야 돼? x는 2분의 3의 대칭이잖아. 2일 때의 값과 3일 때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2분의 5 미친 소리를 자꾸 하고 2분의 5의 대칭이란 뜻이잖아. 근데 얘는 어디의 대칭이란 뜻이야? x는 2의 대칭이란 뜻이니까 이 둘이 상충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됐니?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서브 케이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얘를 따져줘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P0이 0인 경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0 되는 거 두 개 찾았으니까 P4는 0이 아니어서 P4는 5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PX는 A의 X의 X-2 이렇게 되겠지? 근데 P4가 5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8A는 5이므로 여기에서부터 A는 8분의 5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가 구해졌지. 8분의 5의 X의 X-2 이렇게. 얘는 가조건 당연히 만족하겠지. P2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 만족될 것이고 4 집어넣으면 5 되니까 나조건 만족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 P0이 0이 아니니까 P0이 5인 경우를 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좀 더 경우를 나눠야겠지. 아까는 0 되는 게 두 개를 이렇게 찾아버렸잖아. 0 되는 거 두 개 찾았으니까 얘는 절대 0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0 되는 거 하나 5 되는 거 하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힘들어. 그러면 이때 다시 경우로 나눠야겠지. 어떻게 나눠야 돼? P4가 0인 경우하고 P4가 5인 경우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됐니?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니? 얘는 어떻게 돼? 지금 케이스가 이 케이스잖아. 그러면 0 되는 거 두 개 찾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px는 a의 x-2, x-4 이렇게 되겠지? 근데 p0이 뭐니까? 8a 이렇게 돼버리니까 a는 8분의 5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px는 8분의 5에 x-2, x-4를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조건 다 만족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이거 되지? 그 다음에 이거 되지?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0 되니까 이거 만족됐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다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P4가 5라는 걸 이용해보면 지금 뭘 알고 있는 상황이냐면 P0이 5인 케이스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 PX가 어떻게 돼? AX x-4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근데 뭘 만족해야 되니까 P2가 0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A는 4분의 5 되겠지? 그래서 PX가 어떻게 되겠어? 4분의 5에 X에 X-4 플러스 5 될 거라고. 얘가 주어진 조건 다 만족하는지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지? 그지? 이거 확인하는 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0 집어넣거나 4 집어넣으면 다 5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다 만족되니까 얘도 답이 되는 게 확실하네. 그러면 끝났지. P0은 0이거나 P0은 5인 게 당연한 거고 그 모든 케이스를 다 했으니까 케이스 2는 폐기 처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지울게. 그러면 이 짓을 어디서 한 번 더 하면 돼?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돼. 케이스 3에서. 신나지? 그러면 얘는 다시 뭐 가지고 하면 되겠어? P0이 0인 경우하고 P0이 5인 경우도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P0이 0이면 0 되는 걸 이미 두 개나 찾았잖아. 그러니까 P4는 0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PX는 AX의 X-3이고 P4를 생각하면 4의 2가 5 되니까 A는 4분의 5 되겠지? 그래서 PX는 4분의 5에 X의 X-3이다. 이 경우도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 다 만족한다는 거 알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P형이 5인 경우를 생각해주면 P4가 0일 수도 있고 P4가 5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 먼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P4가 0이면 지금 P3이 0인 케이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P0이 12A인데 5되니까 A는 12분의 5 되겠지? 그러면 PX는 12분의 5에 X-3, X-4 되겠네.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해보면 이거 당연히 만족할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어봐. 이게 만족되지? 그 다음에 4 집어넣어봐. 이거 0 되니까 만족되지? 그래서 조건 다 만족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케이스는 이거 이렇게 세 개인 케이스니까 P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 P3이 0이기 때문에 얘를 써주면 이거여서 A는 3분의 5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조건 다 만족하는지 확인해주면 어떻게 되냐? 뭐가 잘못됐지? P3은 0이니까? 안 잘못됐구나. 여기다가 x에 3 집어넣어버리면 0 되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어도 5 되고 0 집어넣어도 5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몇 개 찾아냈어? 6개 다 찾아냈어. 그럼 이거 지울게. 그러면 모든 2차 다항식의 합을 gx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는 건 g6이니까 여기다 6 집어넣은 거 다 합해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에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분의 5에 6, 4. 두 번째 식에다 6 집어넣으면 4, 2. 세 번째 식에다 6 집어넣으면 길어.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식에다가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식에다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섯 번째 식에다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지우면 얘는 15 될 거고, 얘는 요렇게 지우니까 5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지으면 얘도 15 될 거고, 여기 5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 몇 되냐? 2분의 45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 2분의 5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25 되겠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15 더하기 5는 20이고, 얘도 2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4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5니까 얘도 2분의 25, 50, 그러니까 답이 90 되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실제 시험에서 아주 피똥 싸겠네, 시간이 아주. 그지? 이거 1등급 받은 애들은 뭐 하는 건데? 강남에서 1등급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1등급 받으려면 90점 정도 나와야 돼. 이런 정도 시험에서. 이거 경우 하나 딱딱해서 빼먹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경우 빼먹지 않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지 말고 항상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경우 나누기 막 이런 거 되게 신경 써서 하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호흡이 긴 문제 풀려면 그런 기본기가 철저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 됐니? 이거 풀었었네. 아니야? 저 중간에 그 나조건에 치명상이 좀 실수해가지고 이거 틀렸구나. 나 이거 보고 맞았다고. 저 너무 가대평가가 근데 문제 풀이 방향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도 얘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내가 그때 계산, 다시면서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정도로 풀이가 길어지면 중간중간에 하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시간을 왕창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보기에 답이 없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멘탈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중학교 시험에선 계산 실수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계산 자체 짧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고, 시험에서도 검토 검사할 시간이 있잖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검토 검사할 시간도 없어. 보통의 애들은 문제 다 풀지도 못한다고. 근데 막 공들여서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다. 근데 그게 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멘탈이 깨진다. 그러면 시험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고등으로 갔을 때는 계산이 빠를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돼. 넘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 문제. 이거 왜 이렇게 많이들 틀렸어?
야 일단 루트 나왔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이제 우리 중딩 아니잖아?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니? 알파 베타의 부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파가 더 큰 애니까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요거 쓸데없는 거 지울게.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이거는 뭐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씩 할게. 얘는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2는 당연한 거고, 이때 중요한 게 루트를 합칠 때 뭘 주의해라? 둘 다 음수인지 아닌지를 주의해야 되지. 근데 얘는 하나만 음수고 하나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합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베타분의 알파가 뭐야? 얘는 음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어? 이거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근원에 음수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별 문제 없지? 우리 이거 음수의 제곱근 성질 증명할 때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고 어떻게 해서 막 아이를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런 기본기가 튼튼하면 1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린다고. 얘도 똑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곱했을 때 합쳐서 마이너스가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보니까 음수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게 2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4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지? 여기 봐. 얘 잘 모르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집어넣으면 식이 좀 꼴보기 싫지? 계산 못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집어넣으면 당연히 계산이 되거든? 근데 나는 집어넣어서 계산하기가 너무 꼴보기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베타 중 뭐 할 거야? 하나 줄일 거야.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베타 될 거니까 쟤는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알파 곱하기 얘를 하면 이거고 당연히 알파분의 1 대신에 베타 집어넣으면 얘는 베타의 제곱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2에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 이건 실제로 빼기 하면 되겠지? 알파 빼기 베타 하면 알파 베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답은 5번이다. 이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애들 잘 못 풀어. 왜냐면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양수, 음수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 다 난리 날 거거든. 근데 기본기가 튼튼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계산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 없어, 그지? 성준 이해되니? 혜린 이해돼? 지원이 이해돼? 강남에서 1등급 맞으려면 진짜 기본기 튼튼해야 돼. 이 시험 평균이 68점인가 그래. 왜 무슨 곱셈이야? 표준 편차가 12인가? 한 그 정도 되니까 80점 정도 맞아야 한 3등급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저 대문고 말고 1등급 아무도 어? 잠깐만, 이게 평균이 78이었나? 근데 68이었을 텐데.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정리하고 있어봐. 한 번만 확인해 볼게. 평균 70, 표준 편차 11.7. 무슨 거보다 쓰는 거 아무튼 현대고가 니네 학교보다 좀 잘하지 않겠냐? 당연하 저 그거에 강남 파라뿐이라고 무슨 거라고 니네 학교 시험보다 훨씬 어렵지. 네. 아 근데 똑같이 못 봐서 비교를 잘 못하겠어요. 어? 똑같이 못 봐서. 이게 한 82점 정도 돼야 상위 15% 정도 걸칠 것 같아. 야, 내가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지금 이 문제 풀 때 똑같은 작업 2번 하는데 이거 음수의 제곱근 성질 공부할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지. 그 아이디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막 그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증명하는 게 직접 출제는 잘 안 돼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고,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거 봐봐. 이게 알파 베타 니네가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 쉬운 것들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막 닥친 대로 계산이 다 맞지만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오면 사실 똑같은 건데 막 헷갈리고 막 틀리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이 앞에 2개 하는 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각각을 제곱하는 건. 그러면 2개 더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제곱하는 건 기본인 거고 더하는 건 어려울 게 없잖아. 마지막에 사실 루트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계산하기 귀찮으면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나는 그것조차 귀찮아서 알파 베타가 섞여 있는 건 싫으니까 하나로 죽일래. 이렇게 해서 계산을 간단히 한 것 뿐이거든.
원칙적으로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 근데 집어넣어서 계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쌤이 푼 것처럼 푸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기본기만 튼튼하면 13번 같은 문제는 어렵지는 않다.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항상 내용 복습 철저히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진짜 신경 써서 공부하라는 거야. 새로운 거 안 해도 우리 사실 수업 내용, 그러니까 내용 수업한 거랑 데일리 테스트 정도만 잘해도 뭐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사실 고등학교 시험 1등급 맞는 거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어 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치? 야 최근 2주 동안 기출문제 본 거에서 12문제 추려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테스트로 줬더니 그 막 우수수수 틀리자 틀린 거 또 틀리고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수업 시간에 다른 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걸만 목표로 공부를 해도 학교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러면 그 안에서 학습 목표를 난도별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전부 다 다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 놓치고 그냥 풀이만 외워서 문제 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학교 시험은 어렵다. 당연히 수능 논술 이런 건 더 어려울 거고. 자 14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파푸스는 여기다 어떻게 쓰냐? 파푸스는 가 중점이니까 그거 써가지고 비지수. 그거 너무 귀찮지? 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야 모르는 걸 문자나 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2차식으로 만들기가 쉽잖아. 어떻게 세팅하면 돼?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BP의 길이가 x라는 얘기는 이거 x,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q는 뭐야?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x 더하기 1이랑 루트 3 아니야?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어렵냐? BP는 x니까 이거고 BQ는 이렇게 될 거고 CQ는 이렇게 될 거고 PQ는 이거니까 야 어떻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못 구하는 게 말이 돼? 이거 그냥 계산 문제잖아? 충격적이에요. 왜? 엄청나게 공들여서 열심히 녹아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학생 목표는 내가 거듭 말하잖아. 복잡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데는 진짜 1도 관심이 없다니까? 이 차근차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세도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조차 항상 이런 식으로 세도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그러면 끝났지. 얘는 제한 범위 내에 꼭지점에 좌표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거 당연히 0에서 4 사이에 있는 거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a는 뭐야? 7분의 6이네. 이거 계산하면 7분의 6이니까. 그러면 m은 뭐야? 7분의 6 집어넣은 값이니까 4분의 7에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꼭 변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끝 아니야? 그러면 적당히 약분할 거 약분해. 그러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7 곱하기 7, 6,
7, 6 하면 이거 약분하고 얘랑 약분하면 7분의 9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7분의 140 될 거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 131 될 거 아니야. 7분의 131.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A분의 M이니까 6분의 131 되겠네. 그 답은 2번 된다. 생각보다 계산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꼭지점에 X좌표만 구하면 되지 저걸 또 완전제곱으로 고칠 필요도 없고 계산하면 뭐 적당히 약분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러면 좌표로 놓기만 하면 나는 제가 2차 함수가 된다는 게 너무 보였거든. 왜냐면 거기 아예 다 대놓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아까 템이 말한 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좌표 가지고 쓰면 그냥 2차식 나오고 문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엄청 쉬운 문제지. 근데 거듭 말하지만 졸라 쉬운 문제를 조금 생소한 형태로 포장해 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저 포장지만 뜯으면 내용물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운 문제,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12번이 조금 그냥 뭔가 굉장한 끈기를 요구한다 정도? 굉장한 빼자. 그냥 12번이 조금 끈기를 요구하는 문제다 정도였고 13번은 좀 기본기를 요구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사실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본기가 튼튼하기보다는 문제만 존나게 풀었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거야. 물론 이런 시험의 평균이 70이 나오는 거 앞에 있는 문제, 쉬운 문제 한 10문제 정도는 대부분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맞으니까 50 몇 점이 형성이 되잖아. 잘하는 애들이 극도로 잘하기 때문에 90점, 100점 맞아주니까 평균이 70이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안 하는 애들은 30점 맞을 거고. 넘어가도 되겠지? 여기까지 다 됐지? 넘어갈게. 자, 서답형 1번. 이거는 다 잘 맞은 것 같은데, 그지? 얘는 얘랑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기억은 뭐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니은에 알맞는 식은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얘하고를 전개한 거니까 얘 나오고 플러스 2ADXW 나와야 되고 얘를 전개한 식에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BC YG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니은에 알맞는 식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거저먹기에 해당하겠지. 넘어가도 되겠니? 자, 16번. 자,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지.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거 뭐 있다고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 무조건 나눗셈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 항등식이라는 거, 두 번째 b의 차수가 i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는 거 두 개만 유의하면 되지.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못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했지. 자, 그러면 써보자. 최고 차의 개수가 6인 다항식이라는 거 기억하고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얘고 나머지도 얘다. 그러면 얘의 차수 비교했을 때 차수가 다운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차수가 다운되는 경우는 오직 뭐밖에 없어? gx가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인 경우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차수 조건에서부터 gx가 2x제곱 1차항이랑 상수항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됐니? 그리고 gx의 x에 대한 1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넣어줘야겠네. 그러면 얘는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쓸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최계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가 0 아니면 이거 3차 1차니까 얘는 몇 차? 3차지? 그리고 얘는 6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를 생각해주면 a는 몇이라는 것도 알았어? 3이라는 것도 알게 되네. 그러니까 쟤를 다시 써주면 그럼 미지수 몇 개 남은 것처럼 보이니 지금? 1개 남았지? 그럼 식 몇 개 얻어내면 돼? 1개 얻어내면 되지. 그러면 G형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필요 없지. A는 3이고 B는 음수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 A는 3이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뭘 쓰면 돼? 이거 쓰면 되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F1은 28이잖아?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면 끝나는 건데 얘가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해주면 b제곱 더하기 9b 더하기 18이 28이니까 b제곱 플러스 9b 마이너스 10은 0이고 그럼 b 플러스 10 b 마이너스 1은 0인데 b가 음수니까 뭐만 되겠어? 이건 안 될 거고 이렇게만 되겠네. 그러면 끝났지? fx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3x 마이너스 10 3x 마이너스 10 그럼 f4는 어떻게 되냐? 32 더하기 2 이러면 70 되겠네. 이해됐니? 나눗셈 알고리즘 가지고 놀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겠지? 이 정도도 기본기가 튼튼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잖아. 생각해보면 10번까지는 무난해. 서술형 두 개는 뭐 거저 준 거야. 그러면 뭐 한 대충 70점 정도는 받아 먹을만 하지 않아? 물론 그거 먹는다고 상위권이 되지는 못하고 그거 먹으면 이제 현대고에서 한 5등급 정도 나올 거고 이제 아까 뒤에 있는 것도 얼마나 잘 푸냐가 이제 상위권으로 가느냐 최상위권으로 가느냐를 가르겠지. 근데 보면 막 소름 끼치게 너무 어렵다거나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건 알 거야. 진짜 기본기가 튼튼하고 끈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들 테스트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난도의 문제들 몇 개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조잡하게 경을 막 6개, 7개씩 나눠야 되는 걸 잘 안 넣어서 그렇지. 아까 전에 12번처럼 난도 자체는 그게 훨씬 더 어려워. 그지? 근데 시험에서 저 14번 같은 거 예를 들면 13번? 14번이요. 파푸스 정리랑 그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뭐 이론상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요. 근데
바로 하지 말고 다른 풀이 더 생각해. 전략을 짜고 시작하는 게 좋지. 그게 내가 계속 말하잖아. 생각나는 대로 풀지 말라니까. 생각나는 대로 손 나가는 대로 풀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잘하기 힘들어. 내가 파푸스의 정리가 떠올랐어. 생각이 난 대로 푸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주어진 거 구하는 걸 보고 모르는 거 문자 넣어서 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략 짜서 풀라고. 그 식이나 그림을 보고. 그때 3단 문법이 기본인 거야. 주어진 게 이거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라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 여러 가지 전략을 중에서 뭘 하는 거야? 가장 쉽고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주어진 게 P고 구하는 게 S야?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P라고 했을 때 가정이 P인 명제의 결론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개의 명제가 있다면 이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구하는 게 S니까 결론이 S인 명제의 가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3개가 있었어. 그러면 이 셋 중에 일로 갈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대. 그러면 풀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찾은 거야. 그럼 이 중에 뭘 쓸까? 뭐가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를까? 이걸 고민해보고 가야지. 나 이거 떠올랐어. 고민 없이 쓰다가 일로 왔네? 그러면 시간 날리고 못 푸는 거 일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구분을 알려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Q1, 대입, Q2, 근과 계수의 관계, Q3, 뭐 인수정리 등등등등 있잖아. 그 중에 구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구하는 걸 보고 이 중에 뭐가 좋을까? 근데 보통 애들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유형화를 하니까 조금만 뭐가 달라지면 분명히 주어진 조건 구하는 거 당연히 뭐 기출문제 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한 7, 10개 풀었다 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을 텐데 불구하고 조금 바뀌면 손가락 빨고 있다고. 아니면 손 나가는 대로 풀다가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주어진 거 구하는 거 보고 이렇게 3단문법을 푸는 걸 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배운 게 몇 개 되지 않고 그것들을 제대로 익혔는지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중간고사 범위 얼마 안 되잖아. 그 안에 배운 명제가 몇 개나 있겠어. 몇 개 되지 않는 걸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잖아.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러면 충분히 경험이 쌓였어야 되고 그러면 형태가 바뀐다라고 해서 못 풀지 않을 거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자, 넘어갈게. 자, 17번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얘는 봐라. 이거 뭐야? 얘는 뭐야? 얘 실수잖아. 켈레복소스의 합과 곱은 실수고 특히 곱은 0 이상의 실수지? 그럼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니까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어? 켤레 허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편의상 오메가라고 쓸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G랑 G반은 사실 마이너스 1이었고 G 더하기 G반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1이지. 잘못 썼네.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가 몇 되고 1 되고 여기에서 얘가 몇 되니까 1 되니까 이게 좀 서술형이니까 좀 정확하게 써줄게. 자 이거 지우고 자 못 뜨는 걸로 해. 자 켈레근 성질에 의하면 이거 실수라는 거 언급해주고 켈레근에 관한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뭘 써주는 게 맞냐면 항등식이 나와야 개수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 그러면 얘가 2차인데 얘가 2차니까 몫은 상수고 최고차 한계수 맞춰주면 몫은 1 된다는 거 써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뭐에 의하면 개수비교법에 의하면 g 곱하기 g바는 1이고 g 더하기 g바도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구하는 게 g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근의 공식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다. 그래서 계산을 최대한 줄이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지? 내가 서술형이라서 비교적 자세히 써줬지만 내가 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렇게까지 풀이 썼겠니? 실계에서 편렉은 2차 방정식 제조하면 끝. 사실 내가 이거 오메가라고 쓴 게 이거 실제로 x세제곱은 1의 한 서분이고 그거 다 알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근이니까 사실 뭐 g와 g바의 합이나 곱에 대해서 알아내는 건 시간 좀 먹기다. 됐니? 그래서 얘도 거저먹기네. 이것도 거저먹기야, 그지? 18번이 조금 사고를 요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뭐 엄청 어렵지는 않아. 자, 이제 이거 내가 틀렸는지 니네가 틀렸는지 한번 봐봐. 내가 계산 틀렸을 수도 있거든. 이거 시간 부족했니 혹시? 그럼 풀어줄게. 한 놈은 한 놈은 안 풀어왔고 늘 부족해? 그거는 실력이 늘고 사고가 간결해지면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사고가 간결해지는 거 두 개가 되면 시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근데 계산을 자꾸 틀리거나 사고가 간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야. 계산 속도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고등학교 수학은. 자, 문제는 일단 다 읽어볼래? 문제 못 읽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문제 읽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줄게. 문제 어떻게 잘 읽어요? 아니 처음에 저 Y에 X라고 와서 1차 함수 그리고 있었다가 그거는 이제 그 정도면 문제 안 읽은 수준 아니야? 그게 중학교 시험 공부에 쩌드는 듯한 느낌인데 중학교 거 그냥 대충 읽고 대충 풀고 틀리면 다시 풀지 뭐 약간 아니 그러면 중학교 거 뭐 10개 중에 뭐 한 9개 정도 대충 읽어도 맞으니까 뭐 하나 정도 대충 읽었다가 보기에 답 없으면 다시 풀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A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빨리 많이 대충 빨리 많이 대충 빨리 많이 이러다 습관이 다 망가지면 고등학교 가서 피통 싼다. 그 샤프시 9599번에 샤프 밑줄 쳐가면서 좀 많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차근차근. 근데 밑줄만 치고 지금처럼 똑같이 밑줄은 쳤지만 y는 mx라고 읽으면 그건 좀 의미가 없다. 그치? 문제 읽고 잠깐 고민하는 시간을 그러면 한 7, 8분 정도 줄게.
근데 아무튼 4층 연산 정확하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암산하는 버릇이 있었거든. 네, 내가 고등학교 때는 물론 지금도 종이에다 쓰거나 아이패드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면서 풀면 잘 틀리지는 않아. 잠을 못 자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잠도 잘 잤고 지금보다 계산도 훨씬 빨랐어. 진짜 훨씬 빨랐거든. 정확도도 지금보다 당연히 높았고. 그래서 모의고사 풀면 30분이면 다 풀어. 보통. 그러니까 어려운 모의고사다 하면 한 50분 정도 걸려. 보통. 그리고 보통 한 두세 문제 빼고는 손 안 대고 풀었어.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러다가 앞 페이지에 있는 2점짜리를 가끔씩 틀려. 예. 아 선생님. 암산하다가. 이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른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조입제법 쓸 때도 그렇잖아. 여기 1 나오면 밑에다 1 적은 다음에 1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 2를 적어서 3 더하기 2 하면 5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1하고 3, 2를 적은 다음에 5를 적어야 되는데 3 더하기 2는 5니까 3, 5, 8 이렇게 나가다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시험 2번 보면 한 번 정도는 2점짜리 하나 정도씩은 틀렸던 것 같아. 2번에 한 번 볼로. 근데 심하면 이제 2점짜리 2개 틀리고 수학 선생님이 나를 엄청 욕하셨어. 욕하시고 아니고 엄청 혼내셨어. 아 그러시. 너 이거 계산 이런 식으로 틀리면 너 세상이권이 얼마나 치열한데 이거 하나 가지고 대학 몇 개가 왔다 갔다씩 한다고 과가 바뀌고 대학이 바뀌는데 너 이따위로 할 거야? 막 어디 건방지게 암산을 하냐고. 내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 사실. 그런 단어에서 뭐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수능을 얼마 안 앞둔 건 아니고 한 고3 정도 돼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왕 수능을 한번 보는 거 기왕이면 잘 보면 좋겠다. 대학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굳이 실수하고 막 이런 거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암산하는 것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암산을 고치기 시작했거든. 6개월 걸렸어. 6개월. 계산 고치는 게. 저는 암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본질은 비슷해. 그 고칠 때 어떻게 고친지 알아? 머릿속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귀찮은 계산을 일일이 다 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다 썼어. 한 줄 한 줄. 아무리 쉬운 거라도. 2 더하기 3도요? 그런 거 다 썼어. 필요한 계산이라면 생각 안 하고 다 썼어. 그러면 그것조차도 생략을 하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버릇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는 하나하나를 다 썼어. 중간 계산 건너뛰지 않고. 그렇게 딱 6개월 하니까 고쳐지네. 지금 테리 너 계산 틀리는 거 그거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야. 고치려면 진짜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야. 왜냐면 그게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에 뭐 약간 부분적인 결과인 거거든. 지금까지 공부한 습관, 이자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공부해온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이 오래된 만큼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아 공부를 안 했었어요. 아니. 그거 고치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시간 늘려줘? 시간 1분 남았는데 시간 부족해 보이네, 그지? 입을 놀리지 말고 뭘 쉬우라고 해, 그지? 시간 5분 늘려줄게. 저 고등학교 면접 때는 사칭하기 때문에 소수점인데 100을 더 곱해가지고 감정 나오면 그때 쓸걸요 아마. 근데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계산 틀리는 걸로 고등학생을 잘 감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그걸로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서 객관식이 많고 거기서 계산 틀리면 내가 실력이 있어도 어쨌든 그건 틀린 걸로 나갈 거니까. 그리고 그게 보기에 답이 없고 시간을 뺏겼는데 문제를 못 풀거나 틀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멘탈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못 치는 게 좋아. 근데 일치하는 거는 도형이 그러니까 직선이 일치하면 어? 교점 몇 개로 가요? 무수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평행 안 하죠. 뭐? 평행 안 하죠. 그 두 직선 일치하는 거.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야. 일치하는 것도 평행한 것의 일종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근데 일치하는 걸 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책마다 사실 다 다를 수 있거든. 근데 평행하다고 하면 교점이 0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마다 다르다고 정의가. 아, 그런 것들은 다 정의하기 나름인가. 그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안에서 모순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실제로 수학에서 정의를 다르게 쓰는 건 무수히 많아. 뭐 전공책 여러 권을 놓고 펼쳐보면 책마다 정의가 다 달라. 성질도 조금씩 달라져. 근데 그런다라고 해서 누가 틀렸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 문제만 없으면 뭐 예를 들면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이제 공집합에 해당하는 것도 벡터 스페이스로 볼 거냐 아니면 공집합은 빼버릴 거냐 뭐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정의나 성질 당연히 마이너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거거든. 근데 어떤 책은 공집합 넣어버리고 어떤 책은 안 넣고 그런다고 해서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사실 뭐 확률과 통계에서 독립의 정의를 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거든. 근데 두 가지가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보통 하나를 정의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정리로 쓰거든. 이 둘을 뒤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확률 통계 전공 교재에서 이 두 개를 많이 선의에 따라서 바꿨어. 정의와 정리를. 그런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학교 선생님 시키는데 왜 그런 게 궁금하면 무조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고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 나한테 아무리 물어봐봤자 학교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끝이야. 심지어는 그게 틀린 거여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공자의 입장에서 그건 틀린 건데 불구하고 우기면 사실 할 말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지훈이 된다?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게 찾아야지. 이것보다 많을 것 같아. 지금 또 약간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뭔가 경우를 빠짐없이 뭔가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되는 걸 찾은 게 아니라 될 것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쓱 보고 이건 돼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나머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당화가 없으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이 되겠지. 그리고 어디 말하지만 지금 보는 건 우리의 시험은 아니잖아. 지금 이거 그냥 기출문제 푸는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면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설사 실제 중간고사를 하더라도 답 맞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은 예를 들어서 5등급이야? 근데 이번에 찍은 게 겁나 많이 맞아서 1등급이 나왔어. 좋아해야 돼? 라고 하면 별로 좋아할 일도 아니야. 왜? 그 다음 시험엔 5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하락한 게 드러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5등급인데 찍은 게 많이 맞아서 요행권 1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이게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 건데 내 실력이 5등급인 상태에서 나 7개나 찍었는데 그 중에 6개 맞아서 1등급이야 막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이 한 7개 정도를 못 올 텐데 그때도 찍어서 6개 정도 맞을 수 있을까 하면 7개 찍으면 하나, 2개 맞는 게 보통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는 4, 5등급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유지가 안 되면 대학에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얘는 들쭉날쭉하네 혹은 얘는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한 번의 시험에 크게 일일비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찍어서 많이 맞았다고 실제로 시험에서 좋아할 일도 아니야. 단 수능에선 좋아해도 돼. 수능은 찍어서 맞아도 다 맞으면 장땡이야. 필요 없어. 근데 내신은 12번의 시험이 있잖아. 한 번의 시험에서 찍어서 맞았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어. 그거는 찍지 말아요. 아니 뭐 그건 알아서 해. 아니 굳이 안 찍을 이유도 없지만 찍어서 많이 맞았다라고 해서 크게 좋아할 이유도 없다고. 됐니? 근데 내가 만약에 항상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찍어서 맞은 것 때문에 1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 6개, 7개나 찍었는데 그 중에 6개가 맞아서 내가 실력보다 등급이 뭐 3개나 잘 나와서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냥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성적인데 2등급이었어야 되는 시험이 찍은 거 하나 맞은 것 때문에 1등급 되면 그 정도는 좋아해도 될 것 같아. 뭐 내 실력이 3, 4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찍은 게 틀렸으면 4등급인데 맞아서 3등급 됐다. 이 정도는 좋아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4등급 실력이 1등급을 맞았다는 거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니야. 물론 1등급 실력이 4등급을 맞은 것도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찍어서 많이 맞은 걸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별로 좋아할 일도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라고 지금. 공부나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 빠르게 설명을 해줄게. 얘는 뭐 찾는 거야? 얘하고 교점 개수를 GM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대수로 풀래? 기하로 풀래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하가 더 우선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이거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풀어야지라는 게 생각이 났다라고 해서 손 나가는 대로 풀면 안 되고 당연히 기하겠지? 그러면 그래프 그릴래? 거리각도 넓이로 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 다 개형을 아니까.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 건데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 되잖아.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개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러 개 동시에 그려야 된다면 기준을 중심으로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준은 뭐가 될까? 나는 y는 2하고 y는 1, y는 3 이런 게 기준이 될 것 같고 4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4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 그럼 fx는 무조건 4,2를 지날 거고 a의 값에 관계없이 2,0도 지날 거고 b의 값에 관계없이 8,2도 지난다는 거 알잖아. a, b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x가 지나는 점 3개는 알았지. 그것도 기준선 위에. 그러니까 저것들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2개 동시에 그릴 거야? A, B를 다 모르는데 동시에 그리는 건 너무 빡세겠지. 그럼 하나씩 그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나는 A를 기준으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첫 번째로 개형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겠지?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느낌의 그래프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B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아, 여기 그것도 생각해야 되네.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네. 조건이 없으면. 그지? 아이, 귀찮아, 그지? A가 0이면 안 돼. 아니, 그거는 보여야 될 사실이지.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야? 당연히 안 보이면 감점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B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2의 바로 아래에서 몇 개 만나? 4개 만나지. m이 2보다 살짝 작을 때 뭐가 돼? gm이 4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된다고. 왜? m이 1에서 3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3개여야 되는데 b가 양수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이 2보다 조금 작은 m에 대해서 항상 4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잖아. 실제로 만나게 되는 m이 있겠지? 그래서 가의 모순이야.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거 알지? b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m이 2일 때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아져 버리겠지. 그럼 똑같이 가의 모순이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면 반대해서 얘가 안 된다는 것도 똑같이 보일 수 있겠지? 그래서 저 케이스도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b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개 만나는 범위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3개 만나는 범위는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오기 전까지? 이 꼭지점을 지나기 전까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을 지나기 전까지 요 사이에서는 항상 몇 개씩 만나게 돼? 3개씩 만나게 되지? 맞지? 그리고 얘보다 커지면 1개 만나게 되고 작아져도 1개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생각해보면 뭐라는 거 알 수 있게 돼? 여기가 y는 3이고 여기는 y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네. 만약에 y는 1이 조금 내려갔다면 뭐가 만족이 안 될까? 이게 만족이 안 되겠지? 왜? 1보다 크지만 교점이 1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될 거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 1보다 작은데도 교점이 2개나 3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이 될 거 아니야? 만족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는 1이 어디로 와야 돼? 1로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뭐였어? A, B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A를 고정해놓고 B를 변화시켜가면서 언제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찾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기준선이 y는 1이랑 3이 된다는 것도 알잖아? y는 1의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언제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찾았고, y는 3은 움직여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빠지는 경우 없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이 경우 될 것 같아 해서 되는 경우만 찾아서 답 내는 거하고는 답은 똑같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실력이 쌓이는 건 천지 차이일 거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의 실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라고. 지금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니네 이거 대충 풀어서 답만 내면 아까 전에 12번 같은 문제는 진짜로 풀기 힘들어. 그리고 지난번에 평천고 유사기출 15번인가 막 FK랑 FK 제곱 나오는 거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풀면 막 경호 빼먹고 틀리고 난리 나잖아? 근데 그런 것도 꼼꼼히 따지는 습관 돼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케이스 3는 어차피 안 되니까 지울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니? 계산해야겠지? 얘는 어디를 지나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3,1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3 집어넣고 3,1 지난다는 걸 생각해보면 얘가 1이니까 A는 1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6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 집어넣으면 이거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순서상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될 거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3,3 지나니까 A가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6 집어넣으면 얘가 1 된다는 걸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A는 1이고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경우에 얘를 생각하면 G의 4분의 7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G의 4분의 7은 어디에 걸리게 돼 있어? 4분의 7은 여기에 걸리게 돼 있지?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A가 1이고 4분의 7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16분의 41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분의 1인 케이스를 생각하면 쟤는 어떻게 되냐? G의 4분의 1 구하라는 얘기가 되잖아? 4분의 1은 4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6분의 105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32 빼면 7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의 답은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될 것 같고 2번의 답은 요거고 3번의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 다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맞았네. 여기서 또 틀린 게 아니라면. 근데 GX가 아. 서로다는 정해진 개수인데 그렇네. 야, 틀렸네. 야, 미친 소리 했네. 좋은 지적이야. 나 미쳤나봐. F 계산했지. 아, 미쳤나봐. 야, 그치. 내가 틀렸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네. 좋은 지적이야. 자, 지금 이게 A가 양수인 케이스 하고 있는 거고, 4분의 7은 여기를 관통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 되겠네. 그렇게 되면 그냥 다 3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 4분의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되니까 얘는 몇 되겠어? 이게 아니고 1 되겠네. 야, 이거 내가 틀렸네. 아, 미안합니다. 오이, 촌스럽게 이런 걸 틀리다니. 내가 맞은 줄 알았네. 이래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겠지? 근데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데 요즘 계산해서 이런 걸 자주 틀리니까 허술하게 잘 틀리니까 항상 잘 아니시해라. 지만이 이해됐니? 혜빈이 이해됐어?
성준이 이해됐어? 혜린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계산 중이야? 자 일단 좀 무지성이었어요. 그거 좀 성심성의껏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 현대고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